그다음에 동동. 자, 동동 볼게요. 동동은 이제 감상 포인트 먼저. 네, 동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동동과 관련되어 있는 이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돼요. 근데 1학년 때 우리 했잖아. 가시리. 그지? 그리고 2학년 때 서경별곡 이런 거 했고, 그지? 그 외에 뭐 정석가 이런 것도 했고, 그지? 그죠? 그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잘 환기해봐. 이상하게 고려가요가 주제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 근데 같은 고려가요 라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잘 확인해주고. 자,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로. 자, 고려가요가 발굴을 보여주자. 고려가요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설명은 많이 한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아으, 동동다리 이런 거 다 후렴구라는 거. 자, 말 나온 김에 여기 짚고 한번 넘겨볼게. 자, 일단 후렴구 나와요, 별표. 근데 얘들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감탄사가 있다. 오야, X야? 여기 있는 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동동다리. 음성 상징어가 있다. 맞는 걸로 가져야지. 왜? 이거 악기 소리에 뭐니까? 의성어니까. 자, 악기 소리의 의성어. 아마도 타악기겠죠. 이게 움직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움직이다 의미를 쓴 게 아니라 그 소리 음차만 쓴 거야. 또 동동은 아마 악기 중에서도 이제 두드려서 내는 악기일 거다라고 추론은 하고 있어요. 물론 명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자, 그래서 의성어다 합쳐서 그냥 음성 상징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심상으로 치환할 수도 있겠지. 그럼 심상으로 바꾸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겠어요? 청각적 심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청각적 심상. 음성 상징어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음성 상징어 중에서도 굳이 꾸역꾸역 물어본다면 이제 의성어 정도는 나올 거야. 의성어가 나온다는 건 청각 심상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긴 이제 암기라는 거지.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마 다른 외부 지문이랑 같이 줄 때에 두 개가 후렴구가 같이 붙어 있으면 공통점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연과 연을 구별해 준다고 해요. 이걸 무슨 기능이라고 해? 한자로. 이거 얘는 지금 풀어 설명한 거고 땡땡 기능을 한다라고 해. 그래, 그 분연 기능. 분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후렴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게 뭐랑은 다른 거야? 여음이랑은 그래서 다른 거야. 여음은 고흥 기능만 하고 흥을 내주는 얼쏘 이런 것처럼. 근데 연을 나눠주지는 못해. 근데 후렴구는 그걸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분연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분연 기능이 적용돼서 1년, 2년, 3년, 4년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게? 뭐뭐 스타일을 뭐라고 불러? 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류의 이 연과 연이 나눠져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분연체라고 한다고. 됐나요? 자, 흥을 돋우고 운율을 조성하는 거는 여음도 똑같아요. 나난, 나난 같은 여음도 다 흥 내주고 운율간 조성하는 건 다 똑같아. 자, 그리고 3번이 중요하지. 3번이 아니라 3번이라고 해서 3번에. 자, 각 연의 마지막에 반복 제시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형식적 동질감을 부여한다. 이거 다른 단어 바꿔줄 수 있죠. 다 똑같이 들어가면 뭐를 부여해줘? 통, 일, 통일성을 부여해준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옴니버스식 구성처럼 되어 있어도 각각의 똑같은 후렴구가 들어가면 이게 한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 동질성 혹은 통일성을 부여해준다라는 게 후렴구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동동이 원령체거든. 달거리 노래예요. 달거리 노래면 1월부터 12월까지 총 연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논리적으로는 12개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13개라고 되어 있죠. 그 까닭이 뭐 때문이야? 알고 있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뭐 더하기 뭐야? 그래, 서사에 하나가 들어가고 여기에 본사 내용이 본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건 나중에 덧붙은 거죠. 후에 덧붙여 짐이라는 거고 그래서 서사, 본사 내지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과 서사에 있는 내용이 어떻다? 상당히 이질적이다라는 거야. 왜? 서사에 있는 내용은 이별의 정한의 내용이 아니라 임에 대한 송축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필러 지문으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송도의 의미,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서사와 본문에 들어있는 이 임이 동일한 의미냐, 이질적인 의미냐, 임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라라는 게 필러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 그래서 서사 부분에 나오는 임은 공적 대상으로서의 임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사 여기 공적 대상으로서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공적 대상으로서의 임은 그럼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야? 그래, 임금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적 대상으로서의 임은 즉
임금을 의미한다. 그럼 본사 혹은 본문에 나와 있는 거는 공이 반대니까 뭐겠어요? 사적 대상으로서의 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랑하는 대상의 의미로서의 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 여러분들 되게 뭐가 많이 혼기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충신 연구지사류의 송민국이나 사민국 내용도 봐도 표면적으로는 사적 대상으로서의 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군신관계라고 하는 공적 대상으로서의 임을 가리키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실제 의도만 알면 문제 진짜 빨리 풀 수가 있어. 아마도 충신 연주지 모시기가 이렇게 나올 거고 뭐가 유사한지를 물어볼 건데 그때 공적 대상, 수적 대상 어쩌고 임에 대한 의미가 같냐 다르냐 밑줄, 기억, 밑줄, 니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아 이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거를 대조하라는 거구나 라는 포인트를 읽고 보기 빼고 바로 선지 내용 골라주면 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볼 건데 근데 우리 이번 수능 특강은 서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사 부분을 보기로 굳이 주실 수도 있어. 그지? 자, 전문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보기로 직접 제시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거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얘들아, 이 사용 설명서 자체가 그 선생님들도 같이 보는 거의 뭐 자습서처럼 보는 책이어서 여기에 프로 부분 등등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연계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 서가 내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더 주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월량부터 볼게요. 1월량부터. 아, 그 전에 이제 여기 볼게요. 아까 고려가요 하면서 여기를 조금 들어봤으니까. 자, 고려가요. 여기 갈고 열어주고. 자,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 자, 이걸 우리는 잘거리 노래. 좀 어려운 말로는 월, 령, 체. 내가 늘 얘기하지. 체는 뭐뭐 스타일이라니까. 월령은 달별로 세시 풍속을 이야기하는 달거리 노래란 뜻이요. 세시 풍속이 뭔데? 그 달에 혹은 그 계절에 뭐 해야 되는지 이 민속에서 즐기던 놀이나 행사를 세시 풍속이라고 해.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한가위도 나오잖아. 한가위. 그죠? 갑의 날 이렇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달거리 형식의 노래입니다. 그래, 총 12달이 나오는 게 맞는데, 13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후에 서사 내용이 덧붙여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년이고요. 서사는 본문에 있는 내용과 이질적이다라는 거지. 또 여기 보면 1년인 서사는 임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을 별표 반개로 이 내용이 아까 이야기한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후대에 덧붙인 거다. 후대에 덧붙여짐. 근데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후대에 원래는 이게 구비전승되던 노래이다가 나중에 궁중에 연회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은 거. 이게 서경별, 이 동동에서는 서사 부분에 나와 있고 이 작품은 후렴구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였어?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렇게 나왔던 거 뭐였는지 기억나? 너네가 1학년 때 배웠던 고려가요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 가시리야 가시리. EX 해주고 가시리. 근데 특이한 거는 가시리는 서사 부분 아니고 후렴구에 들어있어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대평성대도 이별의 정환이랑 관련이 없지.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2년과 13년은 흘러가는 시간을 배경으로 저희 별표 두 개짜리 시상 전개 방식 물어보죠. 뭐야? 원령체는 아무따 뭐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일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거래매. 그럼 뭐야? 뭐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이다. 시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봐도 안 틀려요. 계절의 변화. 그것도 맞지. 그치? 봄부터 겨울까지. 그죠? 자, 그리고 이별의 정환이네요. 임을 향한 사랑과 그에 따른 그리움의 정서니까, 그리움의 정서니까 이별의 정환이네. 자, 그래서 봐봐. 임 혹은 임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뭔 줄 알겠죠? 임이라고 표면적으로는 혹은 이면적으로는 서사에서는 임금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슬래시 되고 1번과 2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줘야 돼. 이게 이질적인 이유는 서사는 나중에 덧붙은 거고 본사에 있는 내용은 원래의 원문이니까 당연히 서사와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 임의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본문에는 이제 정월문형부터 나와 있으니까 이럴 거부터 보면 되겠죠. 자, 당월의 냇물은 아의 걸고 묶어주고 영탄법이에요, 영탄법. 잘 안 보이는데
아으 나오면 그냥 감탄사니까 아무 말 없어도 영탄법으로 빼줘야 된다. 그지? 안 보여요 라고 하지 말고. 자, 정월의 냇물은 아으 얼거자 녹거자 하는데 자 요거 좋아요. 밑줄 별표. 일단 정월의 냇물을 자연물이라 치고 자, 근데 봐봐. 의미상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가도 녹아서 흘러가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이여. 나는 홀로 지내가는구나까지 갈고로. 자, 그럼 자연물의 정월의 냇물과 나의 처지는 뭐가 된다? 대조가 된다. 자, 정월의 냇물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씨가 따뜻해져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서 흘러갈 수 있어. 근데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도 누군가와 함께하지 못하고 늘 임 없이 외로이 혼자 지내가는구나. 첫 번째로는 시적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홀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시적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대상의 부재부터 시작한다. 이게 뭐랑은 달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자연의 현상 혹은 자연 물과는 내가 대조 상태에 있다라는 거지. 냇물은 어쨌든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흘러갈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 자, 2월의 보름에 아응 바로 빼주고 높이 현 등불 같구나. 자, 이거 직유법이거든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중에서 직유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주고 자, 원관념은 님이고 마찬가지로 보조관념은 등불 직유법 비유적 표현 나와 있음. 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로구나. 자, 여기 예찬적 태도는 일단 별표 반개해주고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면 임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가 두 군데 드러나거든요. 이건 지금 2월령이고 여기 중간에 뒤에 다음 게 4월령이니까 중간에 몇 월 개 비어? 3월령이 비잖아. 자, 여기다가 3월령 추가해주고 3월령. 자, 3월에는 임에 대한 모습을 예찬하는데 근데 봐봐. 여기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찬하는 것 중에서도 임의 어떤 모습을 내면의 모습을 예찬하는 거야. 내면적인 모습. 이 사람의 인격을 예찬하는 거야. 훌륭하신 인격.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출 정도로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임의 훌륭한 내면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내면만 칭찬하면 영 마음이 안 좋잖아요? 모두 칭찬해줘야 돼? 야, 너 나 왜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난 네 마음이 좋아. 마음이 예뻐서 좋아.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야. 내 내면적인 것만 칭찬하면은 뭐야, 넌 내 마음만 예쁘고 나의 외모는 별로란 얘기냐? 이렇게 또 얘기가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외면 칭찬도 해줘야지. 짝이 맞지? 3월에는 임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예찬한다. 외적 모습을 예찬하는 모습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요. 내면에 대한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임의 아름다운 외모도 예찬을 한다. 그래서 그 예찬의 자연물로 삼은 게 달외꽃이라고 하는 진달래꽃으로 나와. 자, 임의 아름다우신 모습은 3월에 활짝 핀 진달래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요 비유적인 표현이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아름다우냐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남이 부러워하실 그러한 모습을 지녀나셨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거의 자연 미인인 거지. 그지? 그 정도의 디테일함이 있음. 외적인 거랑 내적인 거 둘 다 예찬. 자, 4월 아니 이저 아으 오시는구나 꾀꼬리세요. 자, 꾀꼬리세 별표 두 개 딸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걸 얘기했잖아. 아, 이게 원령체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 전개도 있고 계절에 따라서 내용 전개하는 것도 있다. 왜 꾀꼬리새는 이 여름에 대한 철새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니까. 그죠? 늦봄에서 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찾아오는 새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이 꾀꼬리새가 나의 처지랑은 뭐 된다는 거니? 반대된다는 거지. 특히 이 대조되는 게 뭐랑 반대되냐면요. 그 뒤에 녹사님이랑 의미가 완전히 대조야. 왜 달라? 자, 이 꾀꼬리새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다시 돌아오지만 내가 기다리는 녹사님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꾀꼬리새가 만약에 시적 기능을 뭐로 하고 있냐를 물어본다면 정답은 뭐가 돼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처지와 반대되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로 기능할 수 있다. 근데 얘들아 잘 봐야 돼. 이게 내 처지가 아니라 녹사님이라고 하는 시작 대상과 반대되는 소재예요. 그래서 녹사님은 발고로 묶어주고 녹사님은 이 꾀꼬리새랑 반대로 대조적으로 기능하는 시적 대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드러나나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오해였어요. 당연히 오지. 왜? 자연으로 의미하는 게 이 꾀꼬리새고 매년 돌아온다는 거?
근데 인간에 해당하는 건 목사님이지. 오지 않는다는 거. 그지? 그래서 자연, 대, 인간의 의미상의 대조 관계도 성립한다. 자, 그래서 녹사님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1차 확인할 수 있어. 아, 꾀꼬리는 매년 돌아오지만 내가 기다린 녹사님은 나 버리고 안 오는구나. 자, 이게 바로 자연과 인간의 대조 1번이고, 두 번째는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왜요? 녹사님은 벼슬 이름이라잖아. 그래서 고려가 물론 엄청 개방적인 사회이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슬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남자밖에 안 됐다. 그래서 녹사님은 벼슬 명이다. 그럼 시적 대상은 남성일 것이다. 시적 대상을 연모하는 시적 화자는 여성일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적 화자가 여성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뒤에 얘가 자기를 빗댄 소재들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어요. 다 이 부엌에서 쓰는 도구들이 나오거든요. 젓가락이라든지 소반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도 시적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8월 보름에 가윈 날이지만 별표 2개 딸이 가윈 날이 가베 날의 이 의미거든요. 가베가 추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가위, 자, 갈고. 근데 추석날이 지금도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좀 많이 멀긴 했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여의도 벚꽃 축제 눈물이 막 쏟아지죠. 그리고 뭐 많지 화이트데이 뭐 많지 뭐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명절이냐? 솔로한테 안 좋은 계절이다 이 말이야. 그 여기도 보면 사회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러한 명절이지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에게 이 의미가 아무런 없는 명절이다 이 말이지. 왜? 임을 모시고 지내야지만. 자, 이게 바로 얘가 생각하는 이 행복한 명절로서의 가웬날의 정의가 바로 이거네요. 임을 모시고 지내야지만 오늘날이 진정한 의미의 가웬날입니다. 그래서 1번 확인해 주세요. 이 대상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맥락이거든요. 임과 함께 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추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번 자기의 무슨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임을 없이 모시지 못하고 홀로 지내가는 자기의 외로운 처지, 그리고 임을 향한 그 그리움의 정서를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예전에도 한번 이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시적화자의 처지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를 물어봤는데 정답이 딱 여기 8월령이었어, 8월령. 뭐를 의미하는 거였냐면 아무리 외적인 이 배경이 아름답거나 좋은 상황이라도 이미 부재한 상황이라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의 작품이 나온다면은 이제 동동에서 8월령을 골라내주면 되겠죠. 10월에 아우 저면 보리 소나무 같구나 걸고 묶어주고 자, 이게 시적 화자의 본인을 나타내는 직유법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뭐뭐 같구나. 원문에는 뭐뭐 다호라라고 되어 있을 건데, 자, 근데 자기 자신을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다라고 빗대고 있는 거지. 근데 뭐를 빗대고 있는 거야?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를 빗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지. 자, 꺾어 버리신 후에 소유당한 이후에 나를 지니실 그 한 분이 없으시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부재를 암시하는 거죠. 임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는 임을 만나지 못하겠구나라고 한 시적 화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지. 자, 그래서 밑에 문제 해결 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연과 인간의 대조로 물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과 인간의 대조라고 물어본다면 외부 지문으로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 의도를 잘 봐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이렇다는 거야. 이제 외부 지문이 이제 선지로 쭉 나온다든지 아니면 보기글로 나온 다음에 다음 중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유사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아마도 자연 현상이나 자연물이 나오고 그게 인간하고는 뭐가 다른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래서 자연물로는 꾀꼬리, 즉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자연 현상이 성립하는 이유는 그냥 그 계절이 되면 매번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연 현상 혹은 자연 그리고 이인 목사님은 인간이다. 자연과 인간의 의미상의 대조가 일어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맞는 걸로 가져야 되죠. 자, 예를 들면 뭐 그런 맥락으로 해주면 되지. 매년 자연은 이러이러하는데 나의 처지나 시적 대상 그러그러하지 못한다. 대조군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그게 맞는 내용이고 요거 좋아요. 8월령. 아무리 흥청흥청 즐거워도 의미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골라내주는 게 정답. 만약에 이거 나오면 되게 정답 골라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단순히 임과 헤어진 상황이 아니라 같은 추석인데 이제 가족들이랑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타지에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고향을 떠올리면서 외로운 처지를 묘사하는 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범주로 잡아줘야 돼요. 여기 있지. 충만한 분위기와 시적 화자의 처지가 위를 이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대상을 향한 그리움이 부각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백석 씨의 이런 류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먼 타지에 나와 있는데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데 그 중국에서 첫 번째로 맞는 명절인데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어서 내가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그 흥청망청한 분위기랑 나를 대조시키는 그런 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출제 의도 명확하게 아마 판단하고 골라내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는 이제 암기 부분이죠. 달거리 형식 이건 다 이론이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 얘들아. 시간의 흐름도 있고 당연히 원령체는 당연히 계절의 변화도 같이 들어가는 거다. 아까 이야기한 꾀꼬리도 물론 객관적 상관물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지만은 계절 배경의 시어로서 기능한다는 것도 잘 알아두라는 거지. 자, 그리고 내용상의 특징은 세시풍소, 공동체 의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민속학적인 자료로도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머지는 농가 원령가 이것도 예전에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원령체라고 하는 게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근데 너는 봐봐. 예를 들어 농가 원령가랑 농가 원령이 있었어. 그럼 공통점은 뭐야? 시상 전개 방식이 똑같다는 거지. 1월령부터 12월령까지 월별로 쭉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였어? 공동 같은 경우에는 1월, 2월, 3월에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림의 정서를 나타내는 이별의 정한 시리즈겠고 얘네는 뭐겠니? 이게 농사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요? 농사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알지? 그래서 얘네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농사 일에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 있네. 그치? 농업 생산과 관련돼서 별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게 목적이 다르다. 뭔 말인지 알겠지? 농가 원령책 이런 것들은 전부 1월부터 12월에 1월에는 모내기 하자, 2월에는 그 뭐를 뽑자, 3월에는 뭐를 주자, 그리고 4월에는 뭘 하자, 5월에는 뭐 하자, 가을에는 추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 계절에는 어떤 농산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 지시가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나와 있어. 그게 달라요. 서식만 봐. 자, 됐니? 자, 이 동동에 쓰인 비유적 표현이 원문은 다 안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용 설명서에는 들어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원문을 보기글로 던져주고 해석하라고 하거나 의미 분별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적절하게 다 암기를 좀 해줘야 문제를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일단 보조관념에 임을 나타내는 게 아까 얘기한 거 이거 있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이완령에서 분포를 임에다가 빗대는데 임에 뭐를 예찬하는 거예요? 높이, 현, 그리고 우러러 보는 대상이니까 임에 뭐를 예찬한다?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내면을 예찬한다니까요. 내면 예찬. 진달래꽃은 뭐를 예찬한다? 임의 외적인 모습 예찬. 내적인 거랑 외적인 거를 둘 다 예찬한다가 정답이라고. 그죠? 자, 그리고 시작하다 본인을 빗댄 게 일단 벼랑에 버린 빗이 있고요. 잘게 썬 보리서 나무는 이제 원문에 있는 거지, 왜 본문에 있는 거고. 자, 이건 없었어요. 소반에 있는 젓가락. 그 빗이랑 젓가락 같이 연결해주고 이게 뭐를 알 수 있는 소재? 여성 화자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이거. 빗도 여자가 쓰는 거고 소반에 있는 젓가락도 이제 자기를 빗댄 건데 다 이 부업해서 쓰는 도구들은 전부 여자와 관련돼. 시작하자가 여성이구나. 그리고 녹사님도 마찬가지로 시작하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녹사님이었다. 12월령이 굉장히 이제 좀 짠내가 나잖아. 그 내용이잖아. 소반이에 분지나무로 깎은 젓가락 소반이에 다 가지런히 얼어 놓으니 인 말고 손님이 가져다 입에 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임과 맺어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맺어지게 된 슬픔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게 12월령. 자, 3월령 여기 있네요. 원문으로는 아으만춘 달외꽃이요. 달외꽃은 이제 진달래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님이 부러워할 즈지 모습이지. 반쯤 아래로 내려서 남이 부러워할 즈 모습을 지녀 태어나셨습니다. 임의 훌륭한 모습인데 외양 묘사예요. 그 훌륭한 모습, 외모, 그런 외양에 대한 예찬. 자, 그리고 5월령도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온 적 있었는데 뭐만 체크하냐면 여기 보면 스린날 아침에 드시는 약은 즘은 천년이죠. 천년회를 장준 5월에 사실 약이라 하여서 받잡노이다. 잡잡잡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약 발호. 자, 이거 의미 물어봐요. 이 약의 의미가 뭐냐? 약의 의미가 뭐기는 사랑과 정성의 소재죠. 그래서 사랑, 정성.
정말로 이제 기가 막히게 3인곡이랑 같이 코러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약의 의미랑 가장 적절한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사랑과 정성의 소식.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벼랑이 버린 빛 다호라. 이 다호라 나오면 그냥 바로 직유로 확인해 주라고 했죠. 직유법. 설명서에는 원문으로도 실려 있고 우리 그 본문에는 원문으로 안 되어 있고 현대어로 다 풀어서 나와 있으니까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읽을 줄은 알아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2월. 아까 마지막 12월량이 이거예요. 분지 나무로 깎은 나잘, 반, 잇, 다구라. 그러니까 나잘은 그 부엌에 있는 반잇죠. 소반이 젓가락, 다구라. 뭐뭐 다구라는 뭐뭐 갖다의 직유법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자, 님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으니 손님이 가져다 입에 묻니다. 다른 사람과 맺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